전화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시장 많이 어려우셨죠? 네, 슬퍼요, 네, 슬퍼요. 슬프세요. 어떤 종목에 가장 가슴이 메어지실까요, 청장님? 어떤 종목이세요? 네, 저는 종목마다 다 물렸는데, 네. 제가 폴라리스 세원을 상담받으려고 신청했습니다. 아, 세원이요. 네, 요거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5,700원에 네. 15%예요. 5,700원이면 작년 한 가을경이신가요? 진입하신 네, 게? 오래됐어요. 몇 달 오래됐군요. 됐어요. 폴라리스 세원이 시청자님 요게 큰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들어가신 뭐 네.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그때는 잘 네. 올라갔었는데, 예. 지금은 계속 떨어져요. 그 내려오는 도중에 뭐 대응하시거나 할 만한 포인트나 대응할 만한 그런 타이밍을 잡으신 적은 없으세요? 지금 2,000원대여가지고. 계속 떨어져서 그렇게 못했어요. 계속 그냥, 떨어져. 이제 한 겁이 뒤로. 나서 못 파신 상태시군요. 네. 지금도 포기하실 마음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밀렸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매도 마음은 있으세요? 아니, 좀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시죠. 얼마쯤에서 뭐 물 타야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탈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물량을 더 넣는 것도 저희가 고려해가지고 한번 봐드릴게요, 청자님. 네네. 네. 속절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에 대한 어떤 타이밍 자체를 못 잡고 계신 상태라고 하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2,000원대에서는 매도가 참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자금 투입을 더해서 내가 덜 손해를 보고 싶다. 이 전략은 유효할까요? 일단은 네. 지금 현재 비중이 15%시고 이제 매수가가 5,700원이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비중을 크게 투입해야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 원래 이 움직였었던 이슈 자체들이 이제 뭐 리비안이라든지 혹은 이제 애플카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관련돼서 나오면서 확실하게 좀 테마군으로 많이 움직였었던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폴라리스 그룹, 이제 뭐 폴라리스 우노라든지 혹은 이제 뭐 폴라리스 오피스 등등 이 폴라리스 그룹들이 이제 지분율이 조금 이 얽히고 설키면서 다시 한번 이 경영권을 재배치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보다는 이 경영권을 다시 안정화시키는 데 조금은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이 어느 정도 수직 구조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 다시 한번 또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세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테마 쪽으로만 움직였었던 종목이고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이 기업을 보게 되니까 올해 1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적자로 전환을 한 상태고 그러면서 이 어느 정도 이 테마성에 혹은 이제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줘야지 주가가 조금 돌려줄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많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거는 시청자님 말씀대로 이제 의미가 없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자리를 조금 먼저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2,000원 구간은 지금 분명하게 많이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를 돌려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폴라리스 그룹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지배 구조를 다시 한번 안정화하면서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사명이 세원이었다가 이제 폴라리스 세원으로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수소차,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해서 꾸준하게 이제 이슈가 있었고, 이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 이 움직임을 보였었던 그러한 종목이에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먼저 현재 2,000원 구간에서 자리를 잡는지를 먼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개를 돌려놓는다라고 해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조금은 이제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투심이 많이 약해져 있고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환율 상태를 계속해서 봤는데 환율이 이제 1,3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1,300원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었지만 1,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제 위기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투매가 나올 수가 있는 상태고 환율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기술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폴라리스 세원은 아직까지 추가 매수 대응을 한다라든지 혹은 어떤 이 기술적인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다른 비중으로 하여금
조금은 이제 해칭을 시켜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하시다면, 조금의 이제 비중은 이제 조금 정리를 해서 이제 다른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긍정적이겠지만 사실 그게 가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서. 때문에 일단은 폴라리스 세원에 대한 비중은 일단 그대로 두시고요. 이제 다른 비중으로 하여금 최대한 이제 수익 만회를 볼 수 있는 그런 해칭 매매를 조금은 이제 시도를 하시다가 폴라리스 세원이 이제 많이 떨어진 것도 분명하게 사실이고 이제 경영권도 다시 한번 이제 안정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박차를 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수급이 쏠리는 그러한 구간이 분명하게 나와 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대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힘을 모아주는 그러한 그림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세원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지가 않죠. 일전에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에도 결국에는 뭐 전기차라든지 혹은 이제 뭐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힘을 많이 모아주고 그 힘을 바탕으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먼저 자리 잡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 폴라리스 세원이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업적인 이러한 이 움직임들을 긍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분명 주목하는 구간이 한 번쯤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한번 크게 쏠린다라고 하면 그 구간부터 이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 구간까지는 좀 더 여유롭게 보시면서 먼저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다른 종목으로 해칭하는 전략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을 더 넣는 게 답은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결론 내주시네요, 송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 있으세요? 말 못한 게 있는데 네. 저기 유상증자가 있어요. 그걸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유상증자 유상증자. 현황을 조금 살펴보고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체크 잠깐 도와드릴게요, 송장님. 네. 유상증자 받을 계획을 일단은 세우고 계신 상황이세요? 받을 마음 이게 있으세요? 유상증자가 나왔대요. 근데 네. 내가 이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공지를 받으셨군요. 유상증자 진행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체크가 되면은 저희가 봐드릴게요. 전문가님 유증이 결정이 이게 보니까 6월 초에 됐네요. 7일에. 네, 일단은 유상증자가 대략 한 2,000원대로 잡혀 있는 상태인데 네. 결국에 이제 유상증자를 받는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중을 좀 더 집어넣는 거와 크게 다름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좀 더 실는다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제 폴라리스 세원이 어떤 지금 현재 사업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당장 시장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워낙에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섣부르게 비중을 또 추가를 했다간 또 비중이 커지면서 또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평단가가 많이 확 내려가는 것도 아닐 겁니다.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비중을 하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목을 운용을 하시다가 이후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그때까지 이제 또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후에 주목을 받을 때 그때 차라리 조금 추가 매수적인 대응을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조금은 이제 지켜봐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받지 말자시죠? 일단은 보수적으로 좀 보자라고 이건 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비중을 같아요. 더 넣는 거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수험자님 보니까 반행가액이 2,085원이네요. 네, 요거를 네. 더 받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그러면 주세요. 선생님. 네. 그러면 선생님. 네. 그러면 안 받아도 나한테 손해 아니죠? 손해가 당연히 아니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시청자님, 크게 이게 지금 메리트가 있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물량을 더 늘려나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반대권에서 잘 나오시는 거 그것만 조금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마음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고요. 네, 고민 많이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파이팅 외쳐드릴게요.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고생 너무 심하셨을 것 같아요. 손실 커져가지고 일단은 빨리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시간 조금 많이 투자하셨기 때문에 웃는 날 빨리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네요. 박예린 캐스터. 네, 유튜브 댓글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드님 종목인데요. 레드님이 한국석유 갖고 계시고 17,000원에 매수하시고 15%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레드님이 간결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난감하네요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 시장도 이런 종목 대응도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레드님이 반등을 하면 손절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 반등 모멘텀이 좀 언제쯤 보일
보일 수 있을지, 또 우리 레드님이 한국석유 언제쯤 시원하게 보내줄 수 있는 타이밍이 올지 저희가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재혁 전문가 연결해 드립니다. 네, 뭐 한국석유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이제 보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유가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뭐 이런 테마군에 속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은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한국석유 화학에 가깝습니다. 그 아스팔트라든지 케미칼 뭐 이런 게 주 이제 매출원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이제 WTI가 항상 뭐 지금 뭐 유가 때문에 그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세계가 지금 뭐 거의 뭐 지금은 경제 위기까지 많이 오고 있는데 뭐 거의 뭐 위기 상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석유 WTI를 보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아마 꺾이면서 아마 이 한국 석유도 주가가 좀 꺾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좀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기대감 때문에 아마 계속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제 테마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이 꺾이면 같이 많이 꺾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봤더니 그 실적은 오히려 또 올해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뭐 PER도 뭐 10 정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낮아진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이거 실적 때문에 들어가신 건 분명히 아니실 거고 이게 테마 때문에 이렇게 보신 건데 사실 뭐 이게 사실 뭐 시장과 반대로 가죠. 시장은 사실은 뭐 유가가 낮춰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가 이제 잡히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가 또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게 또 우리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많이 난감하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WTI가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110의 고유가 상태인데도 이거는 이제 테마다 보니까 좀 미리 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수급 상황이 썩 좋지 못하고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더 크게 보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동공도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작아진 상황이라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면은 차트로 보시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 금액까지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저점까지 도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빨리 종전돼서 좀 시장이 안정되기를 원하지만 또 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빨리 손절하라. 물론 현금이 좀 더 필요하시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거의 저점까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 금액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좀 보셨다가 만약에 좀 반등을 좀 원래 이런 종목들은 좀 반등이 나올 때 좀 세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원래는 17,000원이 평단가라고 하셨는데 한 15,000 정도라도 오면은 일단은 정리하고 가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물론 뭐 전쟁이 확산이 돼서 진짜 유가가 또 급등한다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5,000 이상 올라오면 일단은 좀 약간 정리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석유 설명 들어봤습니다. 게시판에 오늘 장에 대해서 흡사 뭐라고 됐고 호러물을 방불케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저희 남양님께서는 오늘 장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얘기해 주셨고 골든뷰님께서는 무섭다고 내 피 같은 돈 손절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고민들 너무나 깊어지신 또 오늘 하루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조금 더 도와드릴까요? 어떤 좀 올라와 있을까요? 네, 이어서 유튜브 댓글창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신님의 종목이고요. LG 헬로비전입니다. 매수가 5,960원, 비중 3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보니까 매수하신 뒤로 계속 하락하는 것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비중도 적지만은 않아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 마음의 짐을 좀 덜어낼 수 있을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 사실 이 기업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주로 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이슈로 이제 많이 움직였었죠. 그러다가 디즈니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이제 가라앉으면서 디즈니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또 좋은 어떤 실적성의 흐름을 이제 나타내지를 못하면서 사실 또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 주가 조정이 좀 많이 길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가 또
상당히 또 시장에서 좋은 이제 그러한 수혜를 받았었던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실적을 보게 되면 뭐 1분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이제 기존의 사업이었던 뭐 IPTV 분야라든지 혹은 이제 미디어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실적성을 유지시켜 주는 선에 이제 매출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또 신사업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 렌탈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렌탈 사업 분야가 매출 비중의 한 이제 60%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이 렌탈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이제 이 신사업이 굉장히 좀 잘 펼쳐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에 대한 모멘텀, 지금 LG그룹이 새롭게 또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이 전기차 충전을 낙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LG가 새롭게 또 마그나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뭐 LG 이노텍 등등 해서 이제 전기차 생산부터 충전까지 전체적인 이 전기차에 대한 밸류 체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조정이 또 역시나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요한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지금 현재 구간이에요. 보게 되면 이 5,000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켜주다가 힘을 모아서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종목이고, 계속해서 이 5,000원 구간은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었던 종목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이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전기차 인프라를 어느 정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별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과제죠. 때문에 LG 헬로비전은 앞으로 이 전기차 충전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이제 보유의 관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최근 시장이 조금 이제 이 낙폭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전체적인 악재들은 반영은 다 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또 1,300원을 돌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투매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매도가 매도를 불러오는 그러한 시장 환경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악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했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다음 이제 7월 중순까지 일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죠.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이 지지 상태를, 이 지지를 보여주는 거를 조금은 이제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 반등 목표가는 5,500원 근처 구간으로 일단 설정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가 6,000원 근처 구간이신데, 일단 6,000원 근처 구간, 매수가 근처 구간까지는 그래도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당장 이 반등이 빠르게 나오는 걸 기대를 하기보다는 일단 시장에서 먼저 이제 뭐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혹은 이제 그 외에 LG 헬로비전에 대해서 뭐 렌탈 사업 분야 혹은 뭐 미디어 사업 분야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해줄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할 거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1차 반등 목표가 5,500원, 그 다음에 2차 반등 목표가는 매수가 수준으로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비중 정리를 하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이 또 적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탈출 기회가 오면 그때는 조금 이제 소폭의 비중을 좀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린 매수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오히려 추가적으로 조금 비중을 담아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탈출하는 전략을 꾸려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뭐 전략의 요점이 탈출 후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손실 거의 안 보시고 나올 수 있다고 얘기 들어서 마음 좀 편해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김영식님의 LG 헬로비전 봐드렸습니다. 전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 오늘 어떤 거 궁금하세요? 일동제약인데요. 일동제약. 예. 네, 매수가 얼마실까요? 45,000원에 70%. 비중을 계속 담으셨어요? 모아나가신 종목이세요? 지금 45,000원까지 추가 매수를 하다가 네. 요즘 계속 밀리고 있어가지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도 많이 좀 빠져서.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네. 어저께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오늘 또 더 떨어졌는데, 네.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언제까지 이게 제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런지. 네. 비중이 워낙에 네. 많으셔가지고 일동제약을 특별히 믿는 부분이 있으세요? 어떤 점 보셨어요, 송자님?
처음에는 코로나 이제 바이오주를 해서 치료제, 네. 네, 많이 이제 그래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일종작에서 나오는 뭐 의약품도 여러 가지가 좀 있고 해서 네네. 그것도 이제 많이 떨어진 참에 한 45,000까지 좀 맞췄는데 네. 요즘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지수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네. 다행이죠. 사실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호재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하는 거면 다행일 것 같은데 한번 판단 들어보세요. 네, 요 정도의 비중을 가져갈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도 좀 판단을 해보시고 비중이 많으셔서 비중 조절 팁도 같이 드릴게요, 총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가장 뭐 크게 올라갔던 건 아무래도 코로나 치료제잖아요. 요거 긴급 승인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기는 했는데 일중 변동이 커가지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6% 넘게 올라갔다가 저점에서 마감이 돼버립니다. 지금 8%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0%라는 비중 때문에 너무나 이게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반지혁 전문가님. 네, 네. 시청자님. 네. 일단 45,000원이면 그래도 뭐, 예, 지금 장에서는 거의 뭐 그래도 가시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달 가능하다. 일단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진짜 변동성이 너무 컸네요. 보니까 장중에 오늘 6%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뭐 원숭이 두창 때문인지 오늘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바이오 쪽은 솔직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동제약도 오늘 뭐 6% 정도 상승하다가 장 막판에 8%까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앞전에 상승했던 것은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또 기대를 가졌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때문일 텐데 이제 시오노기라고 일본 제약사랑 이제 같이 해서 경구용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79,500원 그러니까 아마 그 기대감 때문에 많이들 이제 이 종목이 들어가셨을 거고 우리 시청자님도 그때 들어갔다가 계속 조금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추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네. 지금 45,000원이면 그래도 좀, 네,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일단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근데 일단은, 예, 우리 회원님, 아니, 우리 저기 시청자님 너무 좀 비중이 좀 크신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도 이제 일동제약을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매출이 연 5천억 정도는 이제 꾸준하게 발생이 됩니다. 뭐, 우리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뭐, 갑자기 약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예, 어쨌든 예,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약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연 5천억 정도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하고요. 예, 그 중에서 한 20% 정도가 이제 1,000억 정도입니다. 이렇게 1,000억 정도를 매년 예, 어떤 신약 개발을 위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오노기 그 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도 있지만 또 당뇨라든지 또는 간암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에 개발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거. 사실은 뭐 우리가 바이오에 기대하는 건 다 그런 거거든요. 요번에 USA 그 회의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오늘의 그 특징 종목으로 HK 이노엔을 말씀드렸는데 K캡처럼 뭔가 이렇게 좀 그 캐시카우를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신약을 좀 개발하면 사실은 바이오 업종에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 약을 한번 잘 만들면 그거 가지고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조 원대도 매출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바이오를 우리가 보는 건데, 사실은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좀 올라가려다가 밀리고, 올라가려다가 밀리고, 이건 사실 시장의 문제거든요. 이 시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투심도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계 좀 밀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초반에 좀 올라갔다가, 뭐 아까 뭐 환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계속 좀 오늘 좀 밀렸는데, 일단은 뭐 우리 시청자님 뭐 일동제약에 대한 어떤 뭐 믿음이 있으셔서 그러시겠지만 일단 비중이 많이 크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물타기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우시고 사실 이 자리에서 또 손절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시장이 좀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떤 뭐 그 일동제약의 어떤 비전을 보셨다고 하면 일단은 그것을 일단 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 현재는 싶습니다. 지금은 손절도 크게 의미는 없고요. 사실은 여기서 좀 물타기도 아마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물타기도 조금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비중이 적지 않은 관계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바이오에서 이제 기대하는 부분, 이제 그것이 조금은 다시 이제 시장이 좀 완화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조금은 기다리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신약 개발을 위해서 열심인 것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성자님, 일단은 비중이 너무 많으신 거를 역시나 좀 가장 큰 숙제로 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가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기대하셨던 치료제는 긴급 사용 승인 신청 들어가더라고요. 요거 좀 결과 보시면서 한번 좀 강하게 튀어오르게 함께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더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세요? 다 풀리셨어요? 예. 네. 마음 좀 편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봐드렸고, 다음은 에이스테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에이스테크 올려주신 시청자분들, 오늘 또 이 종목도 신저가 나가지고, 신바람님의 종목이시거든요. 16,000원이 매수가시고 20% 비중입니다. 너무너무나 힘들다라고, 네, 감정을 토로해 주셨는데, 오늘 13%나 급락 마감했네요. 7,170원에 마감 종가 기록이 됩니다. 너무나 큰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지금 70% 넘게 고점 대비 하락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요 들어가신 가격대도 요 정도면 한번 진입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응 기간도 꽤 기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대응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김영희 전문가님? 네, 일단은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좀 조정이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통신 장비, 5G 통신 장비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죠. 이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이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이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제 통신 장비 기업들이 한 차례 또 한 2개월 정도 전이었죠. 크게 이제 일괄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이스테크도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작년부터 이제 미국이 투자를 이어 나가고 있었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조금 줄여 나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우려감들이 시장에 또 더해지고 있고 5G에 대한 투자가 아직까지 또 계속해서 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오기는 조금은 이제 힘든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이 5G 투자에 대한 부분은 뭐 아직까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이스테크 주가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북미향으로 계속해서 이 납품하는 이제 물량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공급 계약도 최근에 따내온 것이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제 사채를 조금 이제 발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대략 1,000억 물량 중에 약 400억 정도가 이제 전환이 가능해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오버행 물량이 또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당장에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져요. 물론 이제 너무나도 힘드실 것이고요. 이제 주가 조정도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더더욱 길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이스테크를 손절을 하기에는 손실폭도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비중을 조금 줄인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비중이 이제 뭐 엄청나게 많으신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손실폭이 조금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을 당장에 이제 줄이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시되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미향으로 계속해서 수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때문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 주가에 머물렀었던 대략 한 7,000원 구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보시되 다만 이제 추가 매수 대응은 섣부르게 결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버행 물량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 청구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 물량이 또 쏟아져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당장의 추가 매수 대응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해칭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이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어떤 이제 수급
수급이 쏠려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조금 이제 수익을 해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S테크는 가능하시면 이 수익 본만큼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전체적인 5G에 대한 종목들, 분명하게 또 6G로의 전환에 따라서 이제 또 한 차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분명하게는 올 겁니다. 결과적으로 6G라고 하는 이런 이 발전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 차례는 시장에서 반응이 올 거예요. 때문에 그 구간까지 일단 여유롭게 보시고 다른 비중으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시다가 그 수익 본만큼 일단 S테크의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주세요. 그러다가 이후에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그 구간을 놓치지 않고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가장 최적의 대안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가 참 이런 차트가 많아가지고 희망 고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쪽에서 해칭하시고 조금 만회하시면서 이 종목은 조금 시간 여유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꼭 신바람 나는 일 필명대로 있으시길 바라겠어요. 다음은 저희 뿌할님의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요즘에 핫스타기 올려주셔가지고 서암기계공업 들고 계세요. 매수가가 9,900원이십니다. 비중은 5% 실으셨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조금만 담아가지고 수익권이라서 더 살까 생각하셨나 봐요. 지금 1150원 나오고 있고 신고가 권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모멘텀 플레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1650원에 며칠 전에 신고가 냈고 다시 금방까지 힘내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10,000원 다시 돌파가 된 상황인데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셔가지고 수익 더 나면은 좀 더 가져갈까 요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할까요? 아니면 챙길까요? 반지혁 전문가님? 네, 요즘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가 계속 이제 선순환하고 있는데, 테마 중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이제 전쟁을 했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원래는 공작기계, 평상시에는 우리가 자주 보지 않는 종목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굉장히 좀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상한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추세를 유지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한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높은 좀 시세를 가져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 계속 거래량이 계속 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추세적으로는 일단은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지금 테마라고 하는 게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또 급락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좀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건 사실 조금 위험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이제 전고점이 1650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 올라갔을 때 한번 이렇게 약간 음봉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한번 그 여부를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5%인데 저는 크게 비중을 더 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은 만약에 그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한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5% 정도는 더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테마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5%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평상시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좀 지금 현재 수익권이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시고 1650원 전고점 돌파하는 거 여부를 확인하고 좀 추가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추세적으로는 일단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좀 더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문가님, 만약에 요즘에 저희 시청자님께서 스케줄 매매를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23일부터 4일까지 이후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 지원금 12조 원인가요? 그거 승인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누리호 발사되고 재료 소멸로 많이 밀렸단 말이죠. 관련주들이 올라가다가 24일에 이게 좀 결정이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행보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승인이 나도 주가는 많이 밀릴 수 있을까, 아니면 거기서 더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부분도 이제 스케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확인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어제 누리호 사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좀 주가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일단 전고점 일단 돌파를 한번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이후 요번에 그 승인뿐만 아니라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승인이 난다고 하면, 네네. 근데 사실 좀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좀 수익이 있을 때 좀 챙기는 현금 게. 확보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어. 지금 사실은 좀 주변에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 예, 뉴스에 팔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뉴스가 나올 때 만약에 이제 오버슈팅 나오고 할 때 그때는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좀 하시는 게 일단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어느 정도 선에서 수익을 챙길까는 요즘에 너무나 또 뭐 행복한 고민, 또 일각에서는 너무 배부른 고민이 아니냐,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거를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안전매매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냥 반짝 전문가 의견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종목도 많이 올라왔는데, 하와이유님께서는 아시아에서 제일 하락이 큰 이유가 뭘까요? 오늘 시황 분석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들어보면서 이제 내일장에 대한 공략 포인트 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준비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제가 넘어오기 전에 환율이 이제 연중 최고점을 찍었죠. 1297원이었는데 이제 대기실에서 계속해서 보니까 또 1300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투자자들은 경제 위기로 인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환율이 1,3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투심이 악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코스피는 분명하게 과매도 구간인 건 맞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유독 또 우리나라 증시만 과도하게 또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개인들에 대한 어떤 신용 매매, 반대 매매 물량이 이제 함께 또 터지면서 매도가 불러오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크나큰 일정은 7월 중순까지는 뭐 없습니다. 7월 13일에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이제 또 최초로 빅스텝을 단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그때 또 마찬가지로 이 CPI 지수 발표도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최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테마군의 종목들은 최대한 또 수익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 확보를 해서 이제 다가오는 이슈에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종목 장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뭐 원숭이 두창, 그 다음에 뭐 인플레 관련주들, 이제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 발사 기대감에 따라서 또 이제 뭐 항공 우주들, 이제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또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고, 시장에서 또 무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수급주들,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종목들로 좀 최대한 수익을 챙겨 놓는 것이 그나마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투자 방식에 시장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시장 상황에 투자 스타일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김영일 전문가님의 대안 들어봤고요. 반지혁 전문가님 내일장 어떻게 준비할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그 연준 파월 의장의 그 이제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떤 대화가 오갈지에 대한 건데, 일단은 뭐 일단 미국 정부 그 페더럴의 어떤 그 신뢰가 이렇게 회복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용 측면에서는 이제 뭐 최고점에 거의 제일 좋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 때문에 지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의 신뢰,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환율도 지금 1,300원을 넘어간 상황이고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좀 관계 당국에서도 뭔가 좀 조치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경제 위기까지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치가 좀 되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상황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이 이게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것보다는 이제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7월이면 사실 실적 시즌인데 실적 자체가 이렇게 나빴던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뭐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플레이션 요소 때문에 또는 환율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시장이 좋지 못한데,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어떤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경제, 이제 사실 뭐 한두 사람의 얘기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어떤 기능이 좀 필요한 순간이다,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도 라디오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공방 준비하고 계시죠? 네, 네. 끝나고 바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설명드렸던 이제 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아침에 또 함께 접근을 해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어서 네,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또 이 수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수익을 챙겨 나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종목들로 어떻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러한 부분들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네. 네, 함께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또 제3의 누보 계속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바쁘시네요. 잠시 후 5시 10분부터 시작되는 김영우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두 분 오늘 시장도 어려웠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도 좀 들어보고, 네, 종목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마음의 위안이 되는 저희 진시지 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마음을 많이 써봤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들 답답하셨을 것 같거든요. 남은 저녁 시간 또 편안하게 보내시면서 내일 저녁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매매.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언제 나올까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 김석철 명인께서도 준비하고 계신데 날카롭게 또 시황 분석해 주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